태백산 국립공원과 맞닿은 울창한 숲 하나. 해발 650m 하늘과 땅 사이에 외딴 집 한 채가 고즈넉히 자리한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간. 대문을 활짝 여는 국윤교 씨. 가자, 시아라 가자. 갔다 와. 이리 가. 나와. 가자. 볼일 보고 와. 나와. 일로 와, 꼬미. 깊은 산골 외딴 집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된다. 이제 있으면 왜 사람이 일단 쓰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도 시간을 주고 이제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도 벌고 그래서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닫혀 있으면 저희 이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기도 하고 만에 안에 새벽이라도 누가 올 수도 있고. 대문이 이뻐, 내가 이뻐? 아, 당연히 당신 이쁘지. 다 대문을 가지면 당신을 못 가지는데 당신을 가지면 대문까지 가질 수 있지.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아이고, 그럼 감독님이. 아침부터 깨를 볶는 59 동갑내기 부부. 골짜기가 깊은 만큼 식구들의 정도 깊을 수밖에 없다. 동물 가족과 동고동락하다 보니 손 가는 게 한둘이 아니다. 꼬미도 이리 와. 얼른 올라와. 앉아. 10년 된 황토 흙집. 인테리어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그냥 만들면 누가 뭐라 그러나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사람 뛰어가는 거 같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얘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얘 따로, 얘 따로인데 남편이. 윤교 씨 손끝에서 허물어져 가던 흙집은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됐다. 이제야 아침 준비를 한다. 그림 같은 풍광이 펼쳐진 앞마당이 오늘의 식탁이다. 물이 너무 뜨거워요. 물이 뜨거우면 이렇게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능숙한 솜씨로 커피를 내리는 현숙 씨. 해발 650m 오지의 아침으로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원하는 만큼 먹는 원샷. 구름도 여기다 집어넣고 프림 대신 구름을 집어넣고 설탕 대신 햇빛을 집어넣고. 아이고, 맛있겠다. 누구나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까만색이 폈어야 되는데 안개가 일단 자욱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풍경을 즐겨보고 싶어요. 저희들만의 그림이잖아요. 아침에는 원래 좀 이렇게 간단히 드세요? 아니요, 안 그래요. 제대로 먹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멋내고 싶어서. 어떤 때는 스프, 어떤 때는 컵라면. 어떤 때는 샐러드다. 서울에서 이렇게 먹으려면 이거 한 끼에 얼마 가격도 그렇지만은 이런 신선도도 맛을 못 보겠지만은 이렇게 먹으려면 요즘에 엄청 비쌀걸. 요즘에 갈값 많이. 부부가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라 더욱 신선하다. 땡땡해. 내 남편. 소리가 틀리네. 이제 내년에는 조선 오이를 좀 많이 심어야 되겠네. 엽채는 빼고 가채만. 신선 노름이 따로 없는 아침이다.
고지대에 살다 보니 사륜 오토바이가 발노릇을 한다. 한때 세계 최대의 중석 광산이 있던 이 골짜기는 60년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다. 집에서 1km 남짓 달려 내려오면 윤교신의 진짜 대문이 나온다. 산림청 관할이고 산림청에서 이 키를 산림청에서 갖고 있고 주민으로서는 이제 저하고 윗집하고 여기에 주소를 놓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키예요. 그 위에 사는 분들은 거의 주말에 그냥 저기 한 번씩 왔다 가시고 그러는데 여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건 저희 부부 단 2사람밖에 없어요. 입산 통제구역인 구규림 안에 개인 터를 가진 까닭에 매번 오갈 때마다 차단기를 열고 닫는다. (10여 분) 만에 도착한 산 아래. 아, 작은 게 아니네. 택배를 가지러 온 윤교 씨. 우편물 하나 받으려 해도 산 밑까지 내려와야 한다. 뭐 하시는 거예요? 식물이죠. 여기 써놨잖아요. 식물입니다.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이런 데는 쿵텅쿵텅하기 때문에 가면 집에 가면 거의 얘는 사망해요. 그래서 좀 꼴은 좀 우습지만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갖고 다녀요. 윤교 씨가 직접 만든 택배함과 우체통. 먼저 사시는 분이 해놨던 건데 막 낙서도 하고 전화번호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낙하칠해서 이렇게 써놓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길에다가 저기 물류도 하는 건데 잘라가지고 택배 하나 달랑 찾아 들고 다시 산을 거슬러 올라간다. 해발 650m 고지에 산다는 게 이런 거다. 들어가자. 이번에 작은 줄 알아. 딱지 이리 와. 딱지야. 왕복 30분 만에 주인 손에 도착한 택배. 이거는 레몬그라스요. 허브 식물이에요. 레몬 냄새가 나는 허브 식물이거든요. 그 차 할 때 써요. 키워봐야죠. 얼만큼 잘 자라나. 작은 게 아니네. 엄청 크지? 아니 목에 걸고 오셨어요? 글쎄 그랬을 것 같네. 저도 이렇게 어떡해. 몸 아파서 어떡해. 나 발전기 기름 좀 넣고 올게. 네, 깊은 산골에 부부 둘만 살다 보니 장단이 척척 잘 맞는 것 같다. 조금 마시고 여기 관상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먼 길을 달려온 귀한 레몬그라스. 서둘러 자리를 마련해준다. 얘는 열대에서 사는데 저희는 여기는 춥잖아요. 추우니까 이제 성장을 어떻게 하나도 보고 이제 손님 오시면 차로도 제가 차에 조금 관심이 있으니까 겸사겸사요. 꽃과 식물에 관심이 많은 현숙 씨. (3,400제곱미터) 1,000평이 조금 넘는 부지엔 각종 화초와 온실 그리고 텃밭이 들어앉아 오밀조밀한 꽃밭을 이룬다. 청양고추가 필요하고 호박쌈은 호박쌈. 이거 다 호박. 벌써부터 잘 될 조짐이 보인다. 어떤 거요? 오이야? 이거 노란 거? 아 내가 응. 노각을 만드는데 노각? 노각 됐다. 많이 됐는데 뭐. 아빠 이렇게 봐봐.
우와. 이야, 크다. 근데 걱정이다. 왜? 이거 당신하고 나가 어떻게 다 먹어? 해좀 먹어야지 뭐. 바구니가 너무 작고. 당신 팔 길이만 할 것 같아. 우와, 진짜 팔 길이만 하다. 와! 호박 봐. 응. 엄청 크네. 와. 이거 일단 따야 돼 그러면? 아, 당신이 거기 따면 저 밑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겠지.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무거워. 야, 이제 이쁘게 생겼네. 제 얼굴 보여요? 이렇게 웅툴뭉툴 이게 볼록볼록볼록해서 구름 호박이라고 그러는데 맛은 이제 처음 심어봐서 어떤지 몰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큰 게 있을 줄은. 와, 오늘은 당신 팔뚝만한 게 많이 나오네. 이거 어떻게 다 잡았어? 오늘 큰일 났다. 해봐야지. 보통이 아닌 오이 호박이다. 모양도 크기도 특별하기만 하다. 수확이 많아도 식구가 적으니 걱정인데 이럴 땐 동물 가족과 함께 나눈다. 이 집이 특별한 건 희귀한 식물 때문만이 아니다. 특이하게 나무로 난 일렬 구조의 방 배치. 다름 아닌 일조량 때문이란다. 그 맨 끝방에서 현숙 씨 저녁 식사 준비를 한다. 그냥 오이 파랗게 따 먹다가 이제 노각은 처음이에요. 어설프게 익었어요. 노각조차 둘이 먹기엔 많아 보이는데 아, 딱지가 1번, 초이스가 2번, 꼬미가 3번. 끝! 이제 나가! 나가 빨리! 이제 끝! 괜한 걱정을 했다. 도시에서 평생을 살다시피 해 농사는 처음이지만 식물을 키우는 재주가 있는 현숙 씨. 첫 수확인데도 결실이 좋다. 바늘 가는데 실 안 가랴. 손이 다 안 돼. 이거 이만큼 크게 여기 좀 도톰하게. 도톰하게 해달라고? 이 정도? 너무 얇다. 부엌 일을 곧잘 도와주는 남편이다. 아직 씨가 완전히 여물진 않았네. 이름도 모양도 생소한 일명 구름 호박. 이 정도 과연 맛은 어떨까? 됐나 보네. 맛이 나쁘지 않아. 보통의 그 호박 맛이 아니야. 이건 식감도 있네. 이게 괜찮은데? 시중에선 구할 수 없는 귀한 호박이다. 과육만 전으로 부쳐 먹는다. 아무래도 초대형 호박전이 탄생할 모양인데 심심치 않게 꽃장식도 한다. 원추리꽃이야. 먹어도 되는 원추리 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호박전이 아니라 호박 케이크다. 헌데 너무 컴컴한 현숙 씨네 부엌. 숙달이 된 거죠,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꼽을 데가 일단 없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골집이다. 설마 저 죽을 때까지 사용 못하진 않는 거겠죠? 사용하기가 별거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냥 뭐 마른 양념, 콩가루, 뭐 먹다 남은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예요. 냉장고가 아니라 찬장이다. 하면 파슬리 가루인데요. 이렇게 계습제를 넣어요. 습기가 냉장고를 못 쓰니 매끼 새로 차려야 하는 게 번거로운 일이다.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저희는 생식을 하는 거를 저기 하고 겨울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대신 양을 작게 하는 걸 잘 못해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한 도라지 5개, 6개면 한 접시 한 끼 딱 요거를 여기 와서 이제 그것도 배우는데 어렵더라고요. 불평하기보단 적응하려 애쓰는 현숙 씨다. 해가 산 위로 넘어가면 발전기를 돌린다. 휘발유가 동력이라 오래 쓰긴 부담스럽다. 서울에서 저희가 한 달에 전기를 사용하는데 14,000원 정도 기준해가지고 아마 그 밑으로 많이 썼어요. 여기 와서 일주일에 이거를 거의 2통이나 3통을 썼었어요. 일주일에 9만 원을 쓴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 아주 비싼 전기를 쓰는 셈이다. 밥 먹자. 남편 배고프지? 냉장고가 제 역할을 못하니 한 끼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 그나마 항상 갓 지어낸 밥상을 받는다는 게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 아닐까? 여기 막걸리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쫄깃쫄깃한가 봐 얘가. 괜찮은데? 처음 맛보는 구름 호박전. 별미가 따로 없다. 그거 같아 봐. 단호박. 이거 찌면 요런 맛 나잖아요. 식감이 근데 괜찮은데? 근데 그보다 아삭아삭하니 좋잖아. 나 이거 못 먹어. 네. 전기가 없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오늘은 맛 좋고 모양 좋은 신기한 작물을 수확했으니 기분이 좋다. 하지만 특파원 간담회에서 드루킹 관련 아이고, 질문이 뉴스도 쏟아지자 봐야지, 이게. 의원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TV는 꿈도 못 꿀 일. 답변을 연기했고 대신 손안의 TV라는 DMB 방송으로 세상 소식을 접한다. 3시면 해가 져요. 해가 지고 5시면 깜깜하죠? 이제 산이 높으니까 넘어가 버리면 햇볕은 없고 깜깜하죠. 그러면 이제 뭐 촛불 그리고 이제 뭐 화목난로 피우면 요거 불빛 눈 오고 그러면 달치 그죠? 전기 발전기 켜서 전등 하나 비치는 것만큼 환하거든요. 이 집의 독특한 구조도 전기가 없어서였던 것이다. 남편! 빨리! 블루투파즈. 사진 찍어야지. 우와.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보다. 좀처럼 보기 힘든 귀한 꽃이 화사한 얼굴을 내밀었다. 블루토파즈라고 시계초거든요. 그 꽃 너무 이쁘죠? 조금 더 푸른색, 보라색? 네, 각각 조금 더 진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계를 닮아 시계꽃이라 불리는 이 열대 식물은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아 품종이 다양하다. 하지만 키우기도 어렵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 아무나 도전하지 못한다. 육종가가 육종한 어머니 시계초예요. 근데 이게 얘가 열매가 달려야 씨앗을 채종해서 씨앗 파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거를 수정을 시키는 건데 열매가 잘 안 달려요. 이게 열매거든요. 이게 수술이고 암술이고 얘가 이제 수정이 되면 열매가 커져서 열매가 익어요. 익으면 그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서 걔를 이제 씨앗 파종을 하면 어떤 품종이 나올까? 아니면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나, 확률이 있나 없나 그걸 보고 싶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꽃도 귀하지만 품종 자체가 귀한 어머니 시계꽃.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육종한 품종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게 많이 나와야지 개인분한테도 영광이지만 국가도 사실은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송이가 이렇게 생기면 꽃 필 날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남편이 장작을 많이 떼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 있어서 저렇게 된 거죠. 한겨울에도 신비로운 꽃이 피는 23제곱미터 남짓한 온실. 크기는 작아도 100여 종의 귀한 꽃들이 만발하는 이 집의 보물창고다. 전기 없는 산골이라고 마냥 힘들기만 한 건 아니다. 그지? 안녕. 제비처럼 이렇게 너무도 이상. 숲속의 흙집에 털을 잡은 아기새. 몰라요. 네,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냥 좀 분양만 해줬어요 지금. 쟤네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데 똑같이 이렇게 서로 이러고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어. 쟤들도 얼음 땡 하고 있어. 안 움직여. 그래 안 움직여. 꼼짝 안 하고 있어. 우리도 가만히 있어보자 어떻게나. 애미 여기 있어 지금. 거기서 딱 보고 있더라. 이런 맛에 전기 없는 산골살이 아직은 버틸만하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했던가. 이런 고난을 예상하고도 여기 왔으니 부족한 만큼 다른 데서 채우는 지혜를 알게 됐나 보다. 저희 빨래는 행복합니다. 7시 무렵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티셔츠 한 장씩 그렇게 간단한. 한겨울에 손빨래를 해야 해도 힘든 줄 모른다. 최대한 세제는 적게 쓰겠어요. 이 물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분들도 사용을 하시거든요.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깨끗하게 해드리는 게 저희가 예의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뿌리를 내려야 하는 삶의 터전이다. 아니 저 전기 때문에 여기를 포기하고 나가는 거 오지 말았어요. 전기 없는 거는 진짜 불편한 거야 하나인 거지 저희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전기 때문에 저희 도전을 포기하고 그러면 저희 인생 자체도 포기해야 되잖아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현숙 씨네다. 그런 현숙 씨 부부를 지켜주는 동무들. 오늘따라 소란스럽다. 두 분이 낯설어서 공격당하는 줄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얘는 얘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얘가 온 거고 카메라도 지금 까마귀가 처음 봤잖아요. 태어나서 두 분도 낯선데다 그 카메라도 낯설고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마치 어미를 따라다니듯 현숙 씨 곁을 떠나지 않는 거위들. 같이 부화가 돼서 같이 이제 온 건데 둘이는 되게 저렇게 거의 안 떨어지고 24시간 붙어 있어요. 어떻게 거위가 저럴 수가 있어요? 저는 같이 살았잖아요. 제가 제 밥을 주잖아요. 거위 엄마냐? 제가 거위 엄마. 심심하진 않으시겠어요, 진짜? 안 심심합니다. 저 맨날 코미디하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산중 생활이 어찌 마냥 행복하랴. 하지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은 도시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해준다. 단수 사태로 동분서주한 뒤 한낮에 망중한을 즐긴다. 창가에 메어놓은 커플 해먹이 꼭 휴양지 분위기다. 이건 더 작아 보인다. 남들은 뭐 바닷가에 가서 뭐 아니면 저런 낚시터 가서 새우를 잡는 데인데 우리는 이렇게 새우를 좀 낚습니다. 늘상 쫓기며 살던 도시에선 상상할 수도 없던 여유로운 한때. 도시에서 30년 살고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해서 또 30년 살면 합하면 60년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불편한 게 많지만 좋은 점도 많은 산골살이다. 저게 이제 금이 많이 가가지고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가뜩이나 금이 많이 갔는데 비까지 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때도 이 산 무너질 때 택배 가지러 간 사이에 20분도 안 됐는데 주저앉아가지고 차를 못 갖고 저쪽에다 세워놓고. 당시 눈 깜빡할 사이에 산이 무너지고 나무가 길을 덮쳐 복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평온해 보여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자연이다. 산골에 산다는 건 낭만이 아니라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삶인 것이다.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고 은하수가 흐르는 밤. 윤교 씨가 땔감을 가득 들고 집으로 향한다. 해발 650m 고원지대라 밤이 되면 담요를 덮을 만큼 서늘한데 비까지 내렸으니 이래저래 아궁이에 불을 들인다. 여기는 밤에가 온도 기온차가 세가지고 여름에도 자주는 안 해도 몇 번씩은 이렇게 해가지고 습도도 좀 없애고. 산골 생활 1년 만에 불도 잘 지피게 됐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전원의 풍경 뒤엔 8월에도 군부를 떼야 하는 고단한 생활도 숨어 있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가 잘 연결되는 자리를 골라 인터넷 꽃 동호 회원들에게 산골 소식을 전한다. 올라가네. 올라가네? 오, 잘 올라가는데. 회원들 이제 안부도 전해야 되고 하루라도 걸으면 저희가 살고 있는 여건이 산속이다 보니까 고운님을 수배합니다. 이렇게 수배령이 내려요. 그래서 영월 산골에 아무 일도 없구나 라고 안심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이요? 어제 아침에. 서울에서 카페를 하다가 꽃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됐고 첩첩산중에서도 꽃을 매개로 세상과 소통하니 부부에게 꽃은 친구요, 길이요, 미래다. 손님이 돌아가자 고즈넉한 산골집에 다시 일상이 시작됐다.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다. 이별의 여운을 음미할 사이도 없이 침입자가 나타났다. 벌과의 전쟁이다. 지인들과 헤어짐을 아쉬워할 새도 없이
벌과의 전쟁이다. 그 자리에 벌 또 왔는데 아니 근데 나무도 많은데 왜 그 차마 밑에다 해? 자연 그대로와 다름없는 주거 환경인데다 올여름은 가물어 특히 벌이 많다. 아이고 엄청. 왜들 그래? 애벌레가. 응? 애벌레가. 이런 애들이 한번 쏘면은 타격이 크거든요. 꼬리 길면서 시커먼 거. 저는 무서워요. 걱정되거든요, 진짜. 또 이게 저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뛰다가 남편 쏠까봐. 저 운전 못 하거든요. 남편 벌 쏘이면 운전을 못 하니까 데리고 갈 데 없잖아요. 또 아니면 119를 불러야 되는데 119 오면 한 40분 걸리거든요.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 매일매일이 변화무쌍한 산골이다. 그날 저녁 집안에 잠자리채를 끌어들인 윤교 씨. 뭘 하려는 것일까? 전기가 없어 컴컴하다 보니 번지수를 잘못 찾은 새인가 보다. 채질 2번 만에 나는 새를 잡았다. 잠깐만요. 잡으신 거예요 지금? 그럼요. 제가 여기서 사는 지 1년이 됐는데. 잡았어요? 그러면 기본이죠. 아니 기본이죠 뭐. 한 번에 잡아버리시네? 예. 어떻게 이걸 2번 휘졌잖아요 2번. 제가 여기서 사는 지가 이제 1년이 돼가지고요. 이 손도 빠르고 발도 빠르고 그래요. 이놈아, 넌 어디서 온 놈이냐? 이놈아. 제법 큰가 봐. 날개 접으면 조금 해. 안 쓰는 방에 어떻게 한 번씩 들어가면 죽어서 떨어져 있는 애들도 있어. 새가 아닌 박쥐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불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산골살이 1년 만에 이런 손님들에 익숙해졌다. 껌이 껌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알았지? 조심해야 돼. 보내줘야 돼. 알았지? 조심해야 돼. 자신들도 이곳에 온 손님이니 누굴 박대할 것도 없다. 네, 산에 사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오래 더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살죠. 그래도 도시라는 정글에서 살아온 내공으로 하나하나 개척하다 보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리라 믿는 현숙 씨다. 세월은 흘렀고 화려했던 인생 한막은 내려졌다. 그리고 또 다시 삶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무대를 채울 것인가? 지금은 씨앗을 말 그대로 파종하는 거예요. 파종이 조금 늦었어요. 순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뿌리가 먼저 생겨서 밑으로 들어가면 내년 봄에 싹은 내년 봄에 볼 수 있거든요. 전 내년 봄까지 잠을 재워야 되는 거예요. 희망의 씨앗은 다시 싹들 수 있을까? 좀 바른 데 되었고 한 발자국 나가면은 가게 되더라고요. 안 움직이면 거기 서 있으면 그냥 몰라도 일단 한 발 한 발씩 내디니까 나오겠죠. 뭐 결과물도 나오고. 무겁죠? 진흙이 잔뜩 달라붙은 것처럼 무거운데 그래도 그냥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진흙이 신발에 굳어서 들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움직여야죠. 그러면 안 그렇게 하려면. 그리고 제가 옆에서 계속 신발에다 물을 뿌려줄 거예요. 떨어지게끔. 진흙이 잔뜩 달라붙은 것처럼 무거웠다가도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게 인생이라는 걸 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도 안다. 그러니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그만둔단 말인가. 삶이 무겁고 두렵다면 그대 고개를 들어 앞을 보라. 누구에게나 가슴 한켠에 시들지 않은 작은 꽃밭이 있으므로